제가 개인적으로 저 자영업자 한 분한테 그분은 표현을 꼭 총리님이라고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총리 시절에 벌어진 일이니까.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600만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질문이 작년에는 2.87%로 조금밖에 올리지 않았느냐,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라고들 이구동성으로 답변들을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초기에 30%, 정확하게 29.8%, 30%를 올렸다. 그걸로 이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렸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뒤에서 떠밀려서 떨어질 뿐이다. 벼랑 끝에 몰린 것은 총리님이 총리 시절에 했었던 경제 정책의 여파가 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그 최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게 경제에 충격을 줬다라는 그 시각과 이 하소연에 동의는 하십니까? 네,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업종에 따라서 부담이 더 크게 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나 소득주도 성장 하나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경제정책 틀과 방향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뭔지 좀 여쭤봐달라는 질문도 받아놨습니다. 네, 그건 코로나와 관련돼서 제가 몇 차례 반복해서 드린 답변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비상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의 틀, 그리고 기관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저의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훌쩍 지나가서 다음 주제로 좀 가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선 후보 관련 질문을 할 건가 말 건가를 했었는데 대선 생각 없다고 대답하실 것이 뻔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치고 질문하자라고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의 질문은 사전에 이낙연 위원장님 측에 한 글자도 전달된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각본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진우 의원부터 해서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우리 예상 답변 한번 맞춰보십시다.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섣부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총리 출신 대선 주자들이 있었는데 대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총리의 이미지가 바로 이유 아니었을까요? 총리 그러면 국민들께서 갖는 이미지가 상당히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었지요. 그 이미지가 지금은 깨지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과거에 총리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이미지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 그러면 추가 질문으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의 의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과거 총리 출신들이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위원장님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근거가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대선 얘기하는 것은 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요. 저에게 책임이 맡겨진다는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지만 그래도 여론조사 1위 기분 나쁘지는 않으시죠? 일부러 엉엉 울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혜택을 받아온 거는 어려운 이웃이 아니라 기업들이었다. 기업이 나서야 할 때라고 이낙연 위원장이 말했다는 보도를 봤다.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기업들에 대해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기업을 말씀하셨나요? 기업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업. 예, 기업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사동에서도 동묘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세입해서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계좌를 보니 갑자기 돈이 입금되어 있더래요. 근데 돈을 보내주신 분이 건물주였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임대료를 깎아드리겠다. 그것이 앞으로 깎아드리겠다도 있지만 이미 당신이 낸 임대료도 일정한 부분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기업들 중에는 또는 가게들 가운데는 적자가 몇 달째 쌓이는데도 종업원의 고용을 힘들게 유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기업 나름 또는 가게 나름의 고통 분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들 때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부터 그리고 정부도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스크 사태 원인을 수급 문제라고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이 질문자는 동의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사재기 이전에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를 미리 취했더라면 2월 중순에서라도 수출 금지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안이한 생각과 뒷북 조치가 마스크 사태의 본질 아닌가? 이것이 어떻게 수급의 문제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에 충정을 제가 수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의 불균형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 질문자의 그런 충정을 좀 더 세심하게 헤아려가면서 앞으로 정책을 펴도록 저도 조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년 동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수차례 열렸습니다. 진전은 잘 안 되고 있고 북한의 핵 무장력은 강화시켰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한미일 안보 동맹 관계에도 균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 비핵화, 총리 국정 운영 경험자로서 견해가 무엇입니까? 예. 그러한 노력, 지금까지 있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지금 같은 상태다. 그것이 한반도죠. 그렇게 어렵고 복합적이라는 것을 서로 인지하면서 더 지혜를 짜고 더 인내해가고 그렇게 가야 한다. 그 생각을 합니다. 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다가 아니라 웬만한 노력을 해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우리의 짐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임해야 한다. 그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거다. 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라도 꼭 하고 가야 되겠다는 분이 있으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예.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 논란에서도 봤듯이 애초 그 민주당이나 4+1 해서 했던 취지와 달리,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위성 정당 때문에 작동하지 않고 결국 민주당도 그 의석도둑질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 선거법을 다시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고칠 때 어떤 형태로 좀 손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형태로 손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꿈을 가지고 여러 무리와 맞닥뜨려가면서 그걸 도입을 했는데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이 상태입니다. 많은 반성 과제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당 제도가 조금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선거제도 이전에 정당 제도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은 여야 공이 함께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21대 국회가는 공동의 자성 위에서 뭔가를 개선해내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도는
아마도 정당제도보다 더 손대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선 정당제도부터 바로 세울 필요가 있겠다. 추가 질문. 그러면 이 기존치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렵게 고친 요 부분을 다음에 그대로 유지돼도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는 국민의 지지에 근접하게 의석이 배분돼야 한다. 는 데는 그 가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선거 후보제의 경우에는 소수 정당들이 실제 지지보다 더 손해를 의석에서 보게 되니까요. 그것은 보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례성과 대표성이라는 가치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정치권의 지혜가 그걸 우회하고 돌파하는 이상한 데까지 발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시간이 다 돼서 저도 마지막 질문 하나 좀 허용해 주십시오. 그 말씀하신 여야의 이상한 짓에 민주당 측에서는 양정철 위원장이 구상했고 추진했다라는 이유로 정치개혁연대에서 사퇴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군가가 책임질 일입니까? 예, 제가 정확한 건 모르고 있습니다만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극도로 자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치개혁연대와 저희 당이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사이인데 어제 오늘 벌어지는 것은 저로서도 몹시 아쉽습니다. 화가 나거나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만 그걸 꼭 기자 앞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늘 의문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쉽습니다. 자, 이제 관훈클럽 초청 이낙연 위원장 토론회 마칠 시간입니다. 100분 넘는 긴 시간 동안 껄끄러운 질문까지 잘 소화해 주신 이낙연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소감 1분 드리겠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이시면 1분 내로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핵병아리 기자일 때 또는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학생일 때 관훈 토론을 보면 참 시원하고 멋있었어요. 그런데 질문을 받는 위치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멋있는 것은 아니네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 여러분께서 만족스럽지 못하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마지막 허용되는 박수 한 타임만 해주십시오.